보니까 따님은 옆에서 울고 있고 어머니가 말기암 환자셨는데 이제 한강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게 찍혀서 있는 게 있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법의학자로서 부검 현장 사건이 뭐 범죄는 아닌데요. 노인 인구가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이제 익사를 해서 이제 제 부검대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암 환자예요. 근데 왜 부검실에 왔냐? 이분은 이제 20대 따님이 데려다 준 거예요, 한강까지. 그러니까 이제 혹시 경찰 쪽에서는 타살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부검을 했는데 전혀 타살 근황은 없고 나중에 이제 부검이 거의 시작하기 직전에 경찰에서 CCTV를 다 수배를 해서 가져온 거예요. 보니까 따님은 옆에서 울고 있고 어머니가 말기암 환자셨는데 이제 한강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게 찍혀서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거는 타살인데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남자분도 좋은 직장에서 좋은 위치에 있으시고 여성분은 아이는 없지만 둘이 굉장히 오랫동안 잘 살아오신 부부였는데 아내분이 암에 이제 더해서 8년간 너무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집에 계시는데 굉장히 좋은 동네예요. 누구나 이제 선망하는 동네에 사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남편분이 이제 베개로 그분의 생명을 끊어준 그런 사건이 많이 생각나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의 단면이라고 저는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너무 고독사도 많고요, 사실은. 저한테 온 사건 중에 진짜 7월, 8월에는 정말 다 부패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냄새 나도 그냥 참다가 너무 심하니까 신고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굉장히 걱정됩니다. 예. 그 고독사 부검을 했을 때 뒤늦게 이제 소식을 전해들은 가족들이 이제 부검 현장에 왔다거나 뭐 이렇게 어떠실 것 같아요, 기자님 생각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미 고독한 상태로 살아오셨던 분이 사망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냉랭하지 않을까. 대부분 인수조차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들, 딸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안 보면 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제 시신을 그 수습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가족들이 대부분은 수습하지 않고 오지도 않습니다. 예. 가족들이 시신을 인수하러 오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죠? 그건 그냥 이제 국가에서 처리하는 거죠. 무연고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맞이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바람직한 거냐. 사실 존엄사라는 말 자체가 의사가 도와줘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런 의미를 다분히 함유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37만 명이 2022년에 사망했는데 그 중에 거의 10만 가까이가 암으로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약 4분의 1 정도는 암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끝까지 암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세요. 항암제라는 게 전신 항암 화학요법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쓰면 쓸수록 반응률이 떨어져서 이게 고통스러운 거에 비해서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가족의 생명을 끝까지 놓을 수 없다라는 뭐 우리 아름다운 뭐 효 사상 뭐 이런 것 때문에 끝까지 고통스러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그래서 뭐 환우 카페 막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꼭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상 의학적으로는 힘든데 그래서 끝까지 가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완화 치료, 호스피스 치료를 대폭 늘려야 된다. 지금 호스피스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가기에는 경쟁률이 엄청나게 셉니다. 비용도 어마어마하고요. 1960년대, 70년생이 워낙 많이 태어났어요. 맞아요. 그 매스가 이제 한 30년 뒤에는 그대로 이제 세상을 끝내야 되는데 그때 존엄하게 끝내려면 사실은 완화 치료 그다음에 호스피스 치료를 안 해놓으면 다들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크게 나누면 할 수 있는 안락사는 가장 이 낮은 농도는 연명의료 중지예요. 그건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그거보다 한 단계 위가
의사 조력 사망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위에가 이제 자발적 안락사인데, 예. 근데 이제 의사 조력 사망이라는 것, 즉 의사가 충분한 이렇게 뭐 기대 여명을 고려해서 그 사람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된다면, 타인이 아닌 예. 본인의 의지가 충분히 하면 의사가 도와줘서 조력해서 사망할 수 있게 해주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게 논의해볼 시점 분명히 왔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존엄한 죽음인가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현실에 기반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는 수많은 고독사, 암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타인의 자살,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이제는 이걸 우리가 그냥 못 본 척 하기에는 이제는 힘든 게 아닌가. 제가 그걸 찬성하자는 게 아니라 논의해 보자. 공개적인 좀 더 넓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자살자들이 꽤 자살자. 많잖아요. 네, 많죠. 그러면은 지금 한 2,000건 정도가 넘는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자살자가 대략 어느 정도나? 15%에서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부검 중에. 그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대충 뭐 잘 아시겠지만 보통 연령대가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살이 남자 같은 경우는 5, 6위 정도 하고 여자는 8, 9위 정도 하잖아요. 네. 사망 원인 중에. 네. 이게 굉장히 높은 이유가 대부분 노인 자살 때문에 그런 거고, 아무래도 저희도 노인 자살이 많이 오는데 이제 이게 셀렉션 바이어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노인분이 유서를 소도를 하셨다 그러면 부검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저희한테 오는 건 아무래도 유서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거나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인 자살분들보다는 조금은 젊은 분들을 위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분인데 유서가 없다, 뭐 예를 들면 뭐 유가족 측에서 죽을 리가 없다, 뭐 이렇게 항의하는 케이스를 저희가 부검하기 때문에 노인 자살도 하지만 저희가 부검을 그것보다는 좀 젊은 연령층 40, 50대도 있고 20, 30대도 있습니다. 자살 사건에 있어서 이렇게 부검을 해보면 뭐 특별히 뭐 기억에 남는 그 20, 30대 여성이 자살률이 자살이 좀 많아요. 확실히. 왜냐하면 남녀가 자살의 차이가 한 두세 배 나거든요, 원래. 전 세계적으로. 그건 뭐 남자가 술에 대한 접근성도 높고, 뭐 실직이나 아니면 돈을 못 버는 거에 대한 피어 프레셔도 남자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두세 배 높은데 우리나라는 유독 20, 30대 여성이 좀 많이 접근해 갔어요. 여성의 자살이. 교수님이 법의학자로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가장 맞닿아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자살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야 하는 이유랄까요? 인간은 다 죽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100년 내에 죽는다예요. 길지 않습니다. 딱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이 광대한 우주에서 아주 작은 페일 블루도트인 지구에서 의식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기적이거든요. 딱 한 번뿐인 인생에 있어서 끝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끝이 분명히 있고, 사실 이 인생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의 좌절이 나중에는 또 잊혀지기도 하고 또 다른 시련이 오지만 또 다른 기쁨도 오고, 이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 거에 경험을 버리지 마시고 꼭 한 번쯤은 끝까지 경험하시고 가시기를 꼭 권해드려요. 예전에 이스콰이어라는 뉴욕에 있는 잡지에서 이 금문교에서 떨어진 분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점퍼라고 그래서 거기에 떨어져 살아남은 분은 확률이 아주 높진 않은데 그분들의 생각이 떨어졌을 때 딱 한 가지 후회가 있었대요. 내가 이것만 벗어나면, 이 상황을 벗어나면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다른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다들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어요. 후회를 한다는 거, 이 사실만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서울대 법의학과 유성우 교수님을 모셔서 삶과 죽음 그리고 여러 가지 법의학에 얽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